네,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을 만들어갈 김덕관입니다. 저는 공단기 모두공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동안 저와 함께 정말 많은 합격생들이 그냥 합격했다가 아니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가 쭉 보여드릴 건데 단순한 강의, 교재, 커리큘럼, 순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짧게 핵심만 소개시켜 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고 쉽게 이해되면서 시험 문제도 잘 풀리고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가장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해서 철저하게 내가 볼 시험에 합격에 최적화된 공부를 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것도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정학 자체에 대한 탐구, 연구가 아니고 시험장 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행정학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다른 수험생보다 앞서는 점수를 얻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수험 적합성이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든지 간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수험 적합적인 공부겠죠. 자, 이걸 꼭 처음부터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정학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 행정학은 더 어려워집니다. 행정학은 원래부터 범위가 무한정하고 내용도 어려운 학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문제를 풀 때는 나름 또 쉽게 풀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도,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기출문제 회독, 그리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에 집중되면 아무리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고 내용이 어려워도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풀고요. 고득점을 맞고 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 제자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미래를 똑같이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학 어렵다고도 하잖아요. 그 어려운 길로 갈 것이냐 그걸 이제 지금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그동안 행정학에서 정말 많이 헤매고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자괴감도 들죠. 이런 수험생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꼭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 꼭 실제 시험장 가서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를 하시라는 거. 제 모든 강의 교재는 거기에 모든 게 다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그림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커리큘럼을 넘어갈 건데 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가 풀리는 이 수험 적합적인 공부 당연히 이제 행정학 내용은 어려우니까 먼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학 자체가 너무 우리랑 동떨어진 학문 벽이 느껴진 학문으로 배울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싫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충분히 듣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뭐 공부는 일단 처음에는 이해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행정학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다.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지도 않는 거,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걸 파고들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고
그 부분 아무리 이해해봤자 그만큼 점수는 안 오릅니다. 시험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만큼 점수가 안 오르는 거, 오히려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원리예요. 왜?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합격을 하려면 공부 범위가 너무 좁아도 당연히 안 되죠. 합격하기 위한, 다른 수험생을 앞서기 위한 공부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합니다. 이 무한정한 범위를 다 공부하면 다른 과목 제대로 공부 못하고 행정 안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반복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복할 수가 없죠. 한두 번 본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죠.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도 합격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적화된 범위를 설정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그동안 제 강의, 교재 보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뭐 합격 후기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김덕관 선생님은 딱 요거 하면 합격한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진짜로 그거 공부하니까 합격을 하더라. 제 합격 후기 보시면은 그냥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저는 이 공부 범위부터 공부 방법, 자, 원리, 방법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같이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함께 훈련하면서 실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때문에 합격 후기에 그냥 김덕관 선생님 하란 대로 하면은 고득점 나와요. 합격해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진짜 행정학 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벽이 느껴져서 재미없어서 하기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정학을 재밌게 공부하실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그리고 그게 엉뚱한 이해가 아니라 다 시험 문제 해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합격을 위한 범위 설정,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같이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 시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뭐 타임머신이 없는 한 우리가 볼 시험에 그 문제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는 당연히 기출문제. 이건 이제 모든 시험, 모든 과목 마찬가지죠. 그 기출문제. 제가 뭐 그동안 나왔던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딱 잡아주면서 이게 객관식 행정학 출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 같은 패턴을 가진 시험 문제들은 뭐 타 시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합격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일부 뽑아와서 어떻게든 실제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자,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도 적정 범위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 적정 범위를 또 정해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 회독 다 역시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니까 계속 반복 출제되는 거 또 중심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기출문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가 섞여 나와도 소거해서 푸는 요령, 그리고 아예 처음 보는 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은 다 찍어 줍니다. 저는 이제 밥만 먹고 행정학 기출문제 분석하고요. 또 대학 교수님들의 최근 논문들, 학계 동향, 행정, 현실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 근거가 있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학계에서 관심이 많은 내용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려서 다 찍어줍니다.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온갖 것들 다 던져주고 뭐 어디서 하나 얻어 걸렸다고 해서 뭐 적중했다. 이런 짓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딱 근거가 있는 거 여러분들 챙겨드리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뭐 해설 강의를 이미 다 찍어놨고 해설 강의에서 역대 문제 제가 처음으로 찍어준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 이미 해설 강의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내용,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걸 찍어줘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근거도 다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다 말로만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물론 이 짧은 커리큘럼 영상에서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이미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 앞으로도 근거를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대비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모든 걸 제가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요령들을 처음 이론 강의부터 모든 커리큘럼에서 계속 훈련시켜 줍니다. 그게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대비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훨씬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부실해지니까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소한 문제도 맞출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기출문제부터 빠삭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시험 공부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가 풀리게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 문제 파악 그리고 반복되는 거 기출문제로 먼저 빠삭하게 챙긴 후에 제가 추가로 챙겨주고 처음부터 계속 훈련시켜주는 걸 점점점 습득하면서 초고득점 95, 100점까지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학 내용이 많기도 하고 많은데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해도 덜 되니까 암기도 잘 안 되고 또 암기했는데 계속 휘발되고 이런 고민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시켜주는 대로 공부를 하면 공짜로 암기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 특성상 일부 문제는 단순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그대로 암기해서 풀어야 되겠는데 그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구조,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암기하면은 당연히 A가 맞겠거니 B는 틀리겠거니 이렇게 훨씬 휘발되지 않게끔 요령을 가지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뭐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 뭐 두문자 등등등 제가 어떻게든 휘발되지 않게끔 남겨줍니다. 어떻게든 절대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 없게끔 남겨줍니다. 그래서 휘발되지 않게 여러분들 암기를 시켜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거 바탕으로 함께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회독도 하고 또 기출문제 보다 보면 거꾸로 내용도 이해 잘 되죠. 그것도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 시험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걸 파악하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있는 거 먼저 제대로 암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암기를 하다 보면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이 더 잘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해한 거 바탕으로 휘발되지 않게 여러분들 암기할 거고 그리고 암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해도 채워지면서 서로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 해결 실제 시험장 가서 그 누구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합격하는 공부를 한다. 요걸 제가 진짜 책임지고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제 강의 교재를 좋아해주고 많은 제자분들이 합격한 이유가 제가 그냥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게 저절로 되게끔 강의 교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혹시 처음 보신 분들 있을까봐 양력을 좀 띄우긴 했지만 제가 뭐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이고 뭐 행정고시 합격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행정학 내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근거일 뿐이고 제가 진짜 김덕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진짜 강제로 합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강의 교재를 여러분들이 저절로 합격하게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더 많이 반복되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행정학이다. 스마트 행정학. 자, 우리 시험 공부니까 기출문제라는 중심부터 제대로 잡고 그걸 바탕으로 철저히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공부,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 해놨고요. 그게 제가 지도해 드린 대로 그대로 공부하면 저절로 된다.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학에서 겪었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겪을 일이 없습니다. 저랑 함께한
빠르게 합격한 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또 저와 스마트 행정학과 함께 그대로 같이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커리큘럼도 이 수험 적합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 놨겠죠. 이제 커리큘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첫 화면에 띄워드린 게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였잖아요. 이게 참 같이 가기 어려운 거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오직 저만 가능합니다. 수험 적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험 적합성만큼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차원이 다른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정말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 후기들도 많이 봤을 거고요. 합격 후기랑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공부하는 족족 시험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오를 겁니다. 그걸 구현한 게 커리큘럼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죠.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완벽한 범위, 너무 좁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은 완벽한 범위를 공부시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이 너무 넓히는 게 아니라 딱 완벽한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 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대비한다가 완벽한 게 아니죠. 수험생의 완벽주의는 그저 본인의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할 뿐,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면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완벽주의가 아니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니까. 점수가 다른 수험생들을 넉넉히 앞서는 점수, 합격 점수가 나와야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스마트 행정학이고 이 커리큘럼입니다. 자, 일단은 뭐 9급 기준으로 커리큘럼은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크게 한 파트, 여러분들이 이론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기초 입문부터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배경색이 그냥 그 화면 색깔과 똑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고요. 하얀색의 빨간 글씨, 여기가 딱 눈에 띄죠? 여기가 필수. 그래서 0단계 기초 입문은 시간이 되면 들어보면 좋지만 필수 1단계 이론 강의, 올인원 강의 성격입니다. 이론부터 기출문제까지, 그렇죠? 시험 공부니까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봐야 되는 개념 완성 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론 강의 때부터 수많은 기출문제를 함께 보면서 수험 적합적으로 이론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암기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 합격에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 그래서 문제풀이 크게 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강의가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 1단계, 2단계 이론과 기출문제는 합격을 위한 필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커리큘럼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야 당연히 베스트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더 부족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다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단계, 2단계는 늦게 시작해서도 필수입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압축 강의로 빨리 공부하고 시험 보려고 하면은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조차도 날려먹어요. 근데 제가 이론 강의 때부터 철저하게 시험지가 풀리게끔 설명해 드린다라고 그랬죠. 이론 강의만 제대로 듣고 제가 당일 복습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그대로 복습을 하시면 이론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앞단계 건너뛰어 버리면 그 얼마 안 남은 시간도 날리고요. 엄청난 점수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제 시작했든 1단계, 2단계는 필수다. 그리고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 3단계, 4단계, 5단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시작 시기에 따라 또 실력에 따라 다른 과목 실력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 3, 4, 5 여기까지 뜨는 거 그렇게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도 필수지만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회독. 자, 처음에 말했듯이 기출문제라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생소한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걸로 소거해서 푸는 게 생소한 문제 해결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고 가장 많은 문제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파악할수록 기출문제 패턴을 알게 되니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정답률이 훨씬 올라가요. 예를 들어 소거하고 2개가 남았다 쳐도 그동안 기출문제 패턴상 이런 건 정답이 아니던데, 이게 더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2개 비교해서 정답 더 옳은 거, 더 틀리는 거 찾는 것은 더 쉬운데 그때 판단력도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도 기출문제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정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꼭 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출 강의 당일 복습으로도 기출 강의 복습에 최적화된 회독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어느 정도 회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함께 하면 좋은 게 진도별 모의고사 다음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왜냐? 진도별 모의고사는 진도가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 강의에서 활용이 되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 맞춰서 내가 기출 회독하고 시험 문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는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한다. 그러면 단순히 기출문제 회독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동시에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3, 4, 5단계는 제가 여러분들 시간, 실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된다면 2단계 기출 강의 끝난 다음에는 기출문제 해독과 진도별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겁니다. 이론 강의에서 가장 점수를 극대화하는 방법, 당일 복습 방법, 기출문제 역시 점수 극대화하는 방법, 당일 복습 방법, 또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 해독과 병행하는 방법 등등등 이런 것들은 각 강의 OT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OT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빠르게 개념, 그것도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들이 있죠. 중요한 키워드. 시험 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키워드. 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압축 정리로 빠르게 한 번 더 반복을 하고요. 가장 실전 문제랑 흡사한 동형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는데, 동형 모의고사는 시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운 난이도부터 아주 어려운 난이도까지 난이도를 점점점 올리면서 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로 실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행정학법이 무한정하니까 생소한 문제들, 기출문제에 없었던 문제들도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 모의고사로 연습시켜 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필수 같네요. 마지막 쌍둥이 모의고사. 제 제자분들, 합격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교재, 단원별 기출문제집과 쌍둥이 모의고사입니다. 강의로는 기출문제 강의를 가장 좋아했고요. 교재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 왜냐? 이 쌍둥이 모의고사가 각 시험의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쌍모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리고 국가직 7급, 지방 7급 각 시험마다 각각 그 시험에 최적화되어 출간이 되고요. 방식이 어떠냐? 예를 들어 국가직 9급 쌍모다. 국가직 9급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8회 160문제입니다. 그래서 쌍둥이에요. 기출문제랑 변형 모의고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내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 보고 시험장 가는 건 수험생으로서 당연한 거죠. 효과도 엄청나고요. 쌍모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변형해서 겉모습 바꿔서 응용 연습하고 시험장 가면은 시험장에서 문제가 훨씬 잘 풀리겠죠. 어려운 문제 나와도 대처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예상 문제들, 동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쌍모에도 기출에 없던 것들도 제가 조금씩 가미시켜 주고요. 찍어 주고요. 이런 것들 그대로 적중하는 비율 매우 매년 높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식 자체가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쌍모는 수험생들이 선생님 다른 과목도 제발 이 방식으로 모의고사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저한테 이제 다른 과목까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청할 정도로 방식 자체가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은 부분은 특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강은 제가 자세히는 지금 설명 못 드리겠지만 중요도는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제 노란색 달려있는 개정법령 특강
매년 초에 올라가요. 첫 시험, 국가직 9급, 첫 메인 시험이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개정법령 싹 정리하고 갈 수 있게끔 올려주는데, 이거 뭐 30분밖에 안 되니까요. 또 수험생으로서 개정법령 챙기고 가는 것은 기본이죠. 이건 꼭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합격을 위한 적정한 범위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때, 제가 정말 차고 넘치는 범위를, 그것도 너무 넓지 않은, 합격에 차고 넘치면서 그렇다고 너무 넓지 않은 이 범위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줄 건데, 그 변두리로서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를 제대로 했으면, 근데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보면 더 좋잖아요. 그게 이제 브리타 대비 특강이 되겠고요. 브리타 하면은 고시 용어로 뒤통수 치는 문제예요. 그것도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푸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게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격은 비슷한데 내용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또 재무이론 어려워해서 재무이론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 문제는 법령 문제가 행정학에서 일부 나오는데 4-5문제 정도, 그걸 또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특강. 그리고 여기 다 못 적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원포인트 특강들이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면 여기 하얀색은 합격을 위해 필수다. 그리고 개정법령 특강도 30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만들고, 각 시험의 마무리는 쌍모로 한다. 그리고 다른 강의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합격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7급도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9급하고 7급이 난이도는 당연히 평균적으로는 7급이 더 높지만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7급은 7급이니까 이제 마무리가 이제 국가직 7급, 지방 7급 쌍모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7급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간 단계도 더 많이 반복을 해주시고, 모의고사도 더 많이 볼수록 좋겠죠. 9급 쌍모도 보고 7급 쌍모도 보고 훨씬 더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급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생소한 문제가 조금 더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대처하고, 역시 전체적인 평균이 또 7급 시험이 점수가 좀 낮으니까 그 이상은 넉넉하게 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도 7급이니까 제가 노란색을 좀 바꿨죠. 이 정도는 좀 더 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어차피 강의에서 또 설명드리니까 커리큘럼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핵심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면서 확실하게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미래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까지 파이팅입니다.